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실습을 진행했거든요. PNG 파일이나 JPG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화면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마다 계속 캡처를 하게 되면 파일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만 화면상 이제 한 픽셀이라도 바뀐 게 있으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PNG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실습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이것도 동영상 강좌로 나와 있는데 선그래프 그리기 스텝 2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해서 이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기면 이제 PNG 파일로 저장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니까 이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 PNG 파일로 저장되게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모니터를 시작하는 버튼도 있어야 되고 중지하는 버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버튼 2개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버튼 아이디는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 이렇게 주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시작, 감시 시작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하고 그냥 추가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스탑을 하고 속성은 오너드로 속성은 복사했으니까 그냥 복제됐으니까 다 true입니다. 만약 수동으로 하실 때는 저거 소유자 그리기를 true로 바꿔주셔야 돼요. 중지를 하겠습니다. 끝쪽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얘를 선택해서 이쪽 정렬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이거 누르면 파일 저장은 PNG 전체 화면을 PNG로 저장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용해서 요걸 누르면 이제 자기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감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전부 다 이걸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변화율이 좀 적은 거 하려고 요걸 한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것만 잘 보시면 되죠. 이제 시작하고 중지하는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시작할 때 이제 멈출 때 두 개를 이제 지금 현재 시작 중인지 멈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수 하나만 둘게요. 여기다가 8 m is 모니터링 약자로 is mon까지만 적겠습니다. 는요. 그래서 감시가 진행 중인지 여부 이고 이게 0이면 중지된 거고요. 1이면 감시 중인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고 이게 이제 0일 때만 들어와야 되겠죠. 멈춘 상태에서만 이 감시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0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여기서 이게 0이면 진입을 하는 거죠. 진입을 하는데 무조건 이제 1로 바꿀 건 아니고요. 내가 감시할 대상의 윈도우가 있으면 찾았으면 그때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윈도우를 찾는 방법은 이게 대화 상자니까 아마 윈도우 클래스가 샵 32770이고 그다음 이제 여기 캡션 네임인데 대화 상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 아마 대화 상자가 현재 이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 상자를 찾겠다 그러면 이 윈도우가 아니라 다른 윈도우가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 상자와 이 캡션 네임까지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 상자가 윈도우 클래스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찾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윈도우는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윈도우 클래스명이라고 하거든요. 윈도우 내부적으로 이제 클래스명과 그러니까 이게 C++의 그 클래스하고 상관없습니다. 윈도우즈를 등록할 때 사용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과 이 창 제목 두 가지를 조합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비주얼 C++에서는
스파이 플러스 플러스 프로그램 이용해서 찾아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파이 플러스 플러스 사용법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따로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스파이 플러스 플러스는 정말 20년 전에, 거의 30년 전이죠, 만들어진 그 상태가 그대로기 때문에 뭐 버전에 상관없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 블로그에 찾아서 스파이 플러스 플러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쓰셔도 되고, 지금처럼 간단하게 내가 윈도우 찾는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제 많이 쓸 수 있죠. 매크로 쓰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 팁스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저도 이제 스파이 플러스 플러스가 더 좋긴 한데, 간단하게 검색하고 할 때는 이게 좀 더 편해서 저는 이걸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팁스 파인더로 검색하셔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걸 못 믿겠으면 이 샌드박스에다가 이거 실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받아서 이제 받았다는 가정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팁스 파인더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찾기 누르시면, F2 눌러도 마찬가지, 찾기 누르시면 이제 현재 이 운영체제 실행되어 있는 모든 윈도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찾고 싶은 윈도우에다 갖다 놓고 F3 키를 누르면 찾은 윈도우 중에서 현재 그 마우스가 있던 위치에 그 윈도우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가 지금 찾아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그래프 그리기 스텝 2 이렇게 나오죠. 이 윈도우 안에 이제 리스트 박스도 있고, 그죠? 스태틱 컨트롤도 하나 있고, 버튼 2개에 내부적으로 또 윈도우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내부 윈도우가 아마 그래프 윈도우일 겁니다. 제가 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찾는 게 얘들을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찾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캡처를 하려면 영역이 필요한데, 그죠? 이 윈도우만 찾아서 캡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윈도우 영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윈도우를 찾아야 됩니다. 위치를 알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정 위치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 여기 현재 이 위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다 계산해 놔서 참 이거 써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윈도우가 움직여 버리면 이 값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이 윈도우를 찾아서 그냥 핸들 값을 갖고 우리가 get window rect 하면 현재 윈도우의 그 위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윈도우를 좀 윈도우가 좀 이동하더라도 이제 감시를 하는데 조금 더 위치 잡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좌표를 직접 쓰지 않고 윈도우를 찾아서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냐면 이 윈도우 클래스명과 이 제목을 이용해서 찾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면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상위 윈도우기 때문에 이거 EX 안 쓰고 그냥 일반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요 코드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 상자의 핸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쓰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게, 자기가 여기서 찾고 싶은 윈도우가 있으면 만약에 버튼 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세 정보 누르시면 얘를 찾기, 저 버튼, 이 대화 상자 안에 있는 버튼을 찾으려면 먼저 대화 상자를 찾고, 그죠? 대화 상자를 찾고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버튼을 찾아서 찾는다라고, 이렇게 찾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코드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쓰시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 대화 상자를 우리는 대화 상자를 찾는 거니까 요걸 선택하시고 상세 정보 눌러서 여기 있는 코드를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찾으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이 상태로 하셔도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최상위 윈도우죠. 그러니까 자기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윈도우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파인드 윈도우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널 두 개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쓰셔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괜히 서브 탐색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대화 상자 그 등록할 때 쓴 클래스 네임이고요. 여기 이제 창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다면 얘가 찾아서 윈도우 핸들을 반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윈도우 핸들 갖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저 윈도우의 영역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윈도우 영역을 얻는 건 get 스코프 찍고 get window rect, 이렇게, 이건 이제 API 함수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우리 사진 윈도우 WND에 rect 구조차 하나 선언해서
앰퍼샌드 R 이렇게 넘기시면 찾은 윈도우의 윈도우 좌표를 넣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영역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에러가 아니라 윈도우의 에러를 찾아야 돼요. 좌표기가 이제 화면 전체 좌표기로 찾기 때문에 get window rect로 찾으면 화면 전체 좌표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놓고 뭘 하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 인자 없는 거 썼죠. 인자 없는 거 썼으면 화면 전체를 감시로 하는 걸 기본값으로 좀 세팅을 해놨는데 내가 만약 찾았다면 얘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여기 좌표 있죠. 요게 지금 좌표가 네 개짜리가 있거든요. r.left, r.tab 이러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 좌표입니다. 감시를 시작할 좌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폭과 높이죠. 그러면 폭과 높이 r.right 빼기 left겠죠. 그 다음 button 빼기 r.tab 이게 이제 폭과 높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정 위치를 감시하도록 설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 R이 빠졌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영역을 체크하지 않고 내가 그 찾은 윈도우 있죠. 현재 내가 찾은 윈도우를 찾은 경우 그럼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else에서 이것도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못 찾았다면 못 찾았다고 해주는 게 낫겠죠. ls add event 해서 대상 윈도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대상 윈도우를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얘는 대상 윈도우를 찾은 거죠. 대상 윈도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았습니다라고 하고 윈도우 해서 대상 윈도우 찾았으니까 그 윈도우 영역으로 다시 세팅을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꿨고요. 이제 찾았으면 대상 윈도우를 찾았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화면 감시 모드로 그냥 바뀌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네요. 못 찾았을 때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감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지정 윈도우가 아니라 전체 영역 이렇게 하게 되면 찾아주십니다. 전체 영역을 감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지금 대상 윈도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전체 영역 감시하는 모드로 그냥 자동으로 전환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으면 내가 이제 이 윈도우를 찾고 만약 찾았다면 그 사진 윈도우의 윈도우 렉트를 얻어서 그 윈도우의 시작 위치와 폭과 높이를 지정해서 그 대상 윈도우만 영역만 감시하겠다라는 모드로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 있거나 못 찾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상 윈도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전체 영역을 감시합니다 이렇게 멘트 내보내고 이제 인자 없는 걸 줘서 화면 전체를 감시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set 타이머 그래서 1분 타이머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한 500ms 정도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5초마다 갱신을 확인할게.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더 이게 숫자를 낮추시면 됩니다. 이건 0.5초, 저는 0.5초마다 감시, 그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집중 감시라고 해서 보통은 천천히 감시하다가 어떤 변화가 딱 생기면 그때 타이머를 더 빠르게 돌려서 쫙 감시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자주 감시하는 건 부하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면 또 빨리 감시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약간 루즈하게 감시하고 있다가 변화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막 빠르게 돌면서 더 많이 캡처하는 방식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반복하는 타이머 생성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가 생성된 경우 이제 여기 성공을 했다면 무조건 성공하겠는데요. 못 찾아도 이거 할 테니까 그죠? 감시 중으로 설정 해놓고 이제 감시를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감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보낼게요. 이제 감시를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시작 작업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럼 이제 스탑도 바로 만들어 넣어 버릴게요. 스탑은 반대로 이제 if m is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1인 경우에만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얘는 들어오자마자 0으로 바꿔버릴게요. 어차피 무조건 세워야 되니까. 감시 중지 상태로 변경하는 거죠.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거 할 게 없죠. 킬 타이머 해서 1번 타이머를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죠? 감시용 타이머 제거 하고 이제 뭐 감시가 중지됐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를 중지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감시가 중지되었는데도 뭐 상태도 계속 누가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시는 게 낫죠. else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감시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미 중지됐는데 계속 중지를 누르면 감시가 중지된 상태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낫겠죠. 또한 얘도 이미 감시가 진행 중인데 계속 또 감시하겠다고 누르게 되면 감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하나 더 내보내주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감시가 이미 시작됐구나 하고 또 안 눌리겠죠. 아니면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이머 이용해서 할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내가 이걸 안 누르고 뭐 항상 시작 눌러놓고 멈춤 누르고 나간다고 보장 없잖아요. 시작 눌렀는데 멈춤을 안 누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타이머 같은 게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혹시나 여러분은 정석대로 하는 게 나으니까 이거 이제 처리하려면 요거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가 클래스 마법사 실행해서 요거 대화 상자인지 확인하셔야죠. 확인하시고 여기 메시지에 가서 디스트로이 추가하겠습니다. 디스트로이 하면 이제 얘가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대화 상자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거 하고 우리 어차피 좀 타이머도 써야 되니까 타이머도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된 게 WM 타이머랑 WM 디스트로이 이렇게 두 개 추가를 했습니다. 방금 추가했고요. 확인 눌러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디스트로이 때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요거만 호출할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름을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네. 감시중지. 감시중지. 처리를 한다. 그죠? 감시 버튼, 감시 중지가 누르는 거죠. 만약에 이미 중지된 상태면 어차피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머가 만들어졌고 0.5초마다 계속 누가 이제 발생하겠습니까? 이걸 눌러줬으니까 WM 타이머 메시지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눌러주면 이제 WM 타이머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 이름으로 클래스 마법사에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이제 0.5초마다 계속 들어오게 진입을 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일단 내가 만든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타이머 만들 때 타이머 아이디를 1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는 1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아닌 경우 1번이 아닌 경우에 이제 기본 왜냐면 내가 만들지 않고 그 시스템이 클래스나 이런 것들에 특히 툴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또 타이머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거 아닌 경우에는 이제 기본 그러니까 베이스 클래스가 쓰는 타이머 써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C 다이로그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석대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0.5초마다 이 함수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0.5초마다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만든 윈도우가 변화가 생겼는지를 체크해서 캡처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 우리가 캡처하는 작업은 이미 여기서 어디 갔지? 여기 캡처하는 버튼에서 이미 했었거든요. 요거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작업을 했는데 일단 우리 캡처가 더 중요해요. 무조건 저장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일단 캡처를 할 거예요. 전체 화면 아니죠? 지정하면 화면 지정일 수도 전체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대상이 있으면 지정이고 없으면 그 전체 화면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화면을 캡처하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캡처를 하는데 직전에 캡처했을 때랑 현재 캡처를 했을 때랑 화면이 바뀌었으면 0 아닌 값, 그러니까 핸들 값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f에서 만약에 이 조건문이 그러니까 이 체크 스크린이라는 함수가 0을 반환했다는 뜻은
화면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무조건 할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할 겁니다. 화면을 캡처했는데 캡처해서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 스크린이 0을 반환한다는 뜻은 화면을 캡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직전에 캡처했을 때랑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0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입을 못 하고요. 만약에 변화가 생겼다. 그럼 이제 얘가 1을 반환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체크 스크린 했을 때만 이제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무조건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만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파일 네임을 체크하고 파일 네임을 생성을 한 다음에 png로 그러면 이미 체크했으면 필요 없겠죠. 이래놓고 이제 세이브 하는 거죠. 그건 누구는 세이브 했는데 저장했다고 하고 요거는 에러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아까는 이제 이름 해서 그냥 무조건 세이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만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이 체크 스크린 함수의 반환값을 이용해서 0이면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 else 문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리스트 박스가 변화가 없습니다라는 멘트로만 꽉 찰 거예요. 0.1초에 2개씩 추가할 테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else문에다가 그걸 적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쓸데없는 메시지가 너무 이벤트 목록에 쌓여서 보기가 더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니까 그 메시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정 시간마다 저장하는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빌드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실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찾을 윈도우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감시 시작을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캡처를 지금 안 하고 있죠.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저장했다고 나옵니다. 클릭, 클릭, 그죠? 이게 두 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거 해도요. 그러니까 요것도 바뀌고 요 멘트도 올라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거 변화 때문에 포커스가 바뀌어도 막 이렇게 눌렀을 때 포커스가 바뀌면서 저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프가 안 바뀌더라도 윈도우의 세세한 한 픽셀이 더 바뀌면 바뀐 거니까 다 저장을 하고요. 마우스는 캡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캡처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이렇게 보시면 캡처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자, 한번 얼마나 캡처했는지 한번 볼게요. 중지 하고 이제 나가고요. 한번 캡처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캡처가 쫙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게, 못 찾았네? 이렇게 되면 좀 못 찾은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냥 캡처 한번 했던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좀 찾았죠. 이렇게. 찾았는데, 자, 보시면, 이 끝부분이 좀 이상하죠. 분명히 get indirect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옆에 있는 부분이 더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WDM이라고 해서 윈도우가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원래 이 윈도우가 테두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림자 영역과 그러니까 대화 상자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프레임이라는 그 테두리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테두리가 실제는 이렇게 찐처럼 얇게 나온 게 아니고요. 되게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건데 지금 그거를 이렇게 효과를 줘서 영역을 이렇게 줄인 거거든요. 약간 얇은 테두리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래 크기대로 따지면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이 윈도우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운영체가 숨긴 거니까 이 좌표만큼이 더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크기만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윈도우 테마에 따라서 다르고 사용자가 또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이라서 사실 이제 이 부분 처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모든 경우에 대처할 수 없으니까 그 사용자가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뭐 100% 막을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거 다 지웠습니다. 이제 요거예요. 어디 갔지? 예. 우리가 찾을 때 여기서 get indirect라는 거 썼잖아요. 이렇게 쓰면 테두리 영역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테두리 영역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get indirect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 WDM이라는 API에 보면 테마 관련된 것들을 처리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중에 DWM
뭐였더라? get window attribute get이죠. 아, 그쵸. 요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WDM 함수 중에 API 중에 윈도우 속성을 얻어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get window attribu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다가 뭘 주냐면 이 함수에다가 그 현재 찾은 윈도우 HWND 현재 이 윈도우에서 속성을 뭘 찾을 거냐면 DWM WA 맞나? extended 프레임 바운스 맞네요. 요거네요. 요거를 찾으면 돼요. 요게 뭐냐면 그 WDM이 아까 그렇게 모양을 바꿔서 좀 이쁘게 보이려고 원래 테두리가 두꺼운 대화상자는 테두리가 두꺼워야 되는데 그 씬이라고 하죠. 얇은 테두리 속성으로처럼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WDM이 바꾼 거기 때문에 WDM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 확장 그 테두리를 그죠? 만든 네 좌표, 그러니까 네가 사용하는 좌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좌표를 렉트를 주는 겁니다. R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이 R에 그 타입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size of R 렉트라고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정 영역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찾은 윈도우의 좌표를 얻는 작업인데, 그죠? 얘가 더 정확합니다. WDM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사용자가 또 강제 지정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한데 더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 쓰실 건 아니고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는 테두리 영역이 좀 뭔가 이상한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감시 시작을 누르고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캡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눌러도 캡처 될 거고, 그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감시 중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바뀌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파일을 확인해 보면요. 아까는 테두리 영역이 뭐 많았죠. 근데 이제 깔끔하게 좀 잘렸죠. 근데도 보시면 약간 이 끝부분에 흰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색상이나 이런 게 여기 조금씩 보이죠. 이게 테두리에 안 이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저걸 이미지를 가져와서 테두리를 다시 그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테두리를 여기 안 이쁘잖아요. 이거 뭐 잔상 남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테두리를 끝부분에 한번 다시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두리 하면 테두리가 더 들어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이 테마 색상에 따라서 또 안 맞는 색깔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일씩 더 증가시켜 줍니다. 원래 저 테두리를 하더라도 저 잔상을 없애려고 하고, 여기는 이제 폭과 높이니까 여기 11 했으면 끝에도 11 빠져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빠지겠죠. 높이도 2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1씩 빠졌으니까 폭에는 2 빠지고, 위아래 1씩 빠졌으니까 높이도 2 빠지고, 그죠? 요렇게 작업할 겁니다. 요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아까 이거 내가 지웠나요? 안 지웠네. 이거 지우겠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시작 눌러놓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감시를 이제 누르면 이제 시작했죠. 지금 안 바뀌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누르면 이제 바뀌겠죠. 그럼 이제 캡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도 캡처 쭉쭉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이제 여기서 중지 닫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자, 아까는 이 끝부분에 한 픽셀만큼 더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잔상 같은 게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테두리도 그려봤는데 테두리 그린 것보다 이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만약에 테두리가 있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 테두리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했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얘를 감시하도록 만들어서 일정 시간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마다 계속 감시하도록 만들면 이 프로그램 이제 변화가 생기면 걔가 그걸 딱 받는 거죠. 받아서 그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다 기록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보고 언제 어떤 값이 밖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 멘트까지 다 저장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멘트도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딱 바뀐다는 것은 다 바뀌면서 이제 뭐가 멘트가 나왔을 때니까 그것까지 다 기록되고, 요 시간도 여기도 있고, 사실 이 파일 네임이 시간이잖아요. 결국 여기 시간이니까 그것도 확인하셔도 되고 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어떤 대상이 뭔가 바뀌었을 때 바로 알면 좋잖아요. 바로 알면 좋은데 뭐 이제 여기다가 또 뭐 부저 만들어 가지고 윙윙거리거나 이러면 또 시끄럽고, 그것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거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외부로 뭐죠, 우리 MFC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랑 그 웹 서비스랑 연결하는 거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때 스마트 버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거랑 연결할 겁니다. 이거 지금 다음 버전을 제가 뭘로 만들 거냐면, 이 프로그램이랑 그 웹 서비스랑 연결을 해가지고요. 얘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감시하도록 해놓고, 이따가 여기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가 생기면 얘가 저장도 하고요. 이 저장된, 그러니까 바뀐 이미지 있죠. 지금 여기 화면이 바뀌었을 테니까 바뀐 이미지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수동으로 바뀌는 것부터 먼저 하고, 확인하는 거 하고 자동 확인하고 이렇게 더 단계를 올려가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서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 놓으면 뭐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감시하는 대상이 화면이 바뀌면, 상태가 바뀌면 이제 그게 웹페이지로 보니까, 뭐 폰에다가 웹을 열어 놓으면 폰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죠?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딱 보고 뭐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로 확인해서 이제 그 계산 컴퓨터 돌고 있는 데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볼 거예요. 웹 서비스랑 연결해서 아마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MFC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건 좀 그렇고, 그 원격에서 폰에서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당황스럽죠. 그러면 내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정도가는 앱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아니 웹 프로그램, 웹에서 이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이제 대혼란이 오는데, 제가 아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들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웹 서비스랑 노드.js랑 연결을 해버리면, MFC 프로그램 연결해버리면 이 상황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웹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스마트폰에서도 웹이 돌아가니까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텝 2까지 했고, 스텝 3부터는 제가 웹 서비스랑 연결해서 좀 더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실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